당뇨의 전조 증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의미 없는 얘기죠. 여기가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은행 창고예요, 여기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오늘 시간에는 당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4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당뇨의 전조 증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어떤 병이 생기기 전에 생기는 증상,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게 전조 증상인데, 당뇨라는 거는 아주 진행된 상태에서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엄청 깊어져야지 증상이 생기는데 무슨 증상이 있겠어요, 초기에. 초기 당뇨는 피검사에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들 검진을 많이 하시니까. 정상 당화혈색소 수치는 5.5까지 정상. 6.5부터 우리 당뇨라고 하죠. 6.5부터 약을 다 쓰지 않아요. 생활습관 개선이 계속 안 되는데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서 7이 넘어가면 반드시 약물 치료를 공고를 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7.0 이상. 이 수치가 10이 넘어야 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증상이 생겼을 때는 당뇨가 아주 깊어졌다. 대표적인 증상들이 우리 다음, 다뇨, 다갈이라고 하죠. 많이 먹고 갈증 나고 오줌 너무 많이 왔고 계속 싸고 살이 쭉쭉 빠지고, 이런 게 10 이상 정도, 12, 13 이 정도 돼야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전조 증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진행된 당뇨 증상은 어떤가요? 얘기했을 때 다음, 다뇨, 다갈, 체중 감소, 요게 이제 특징이고, 여기서 이 체중은 정확하게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게 빠지는 거죠. 당뇨라는 건 혈액에 당분이 너무 치솟아서 혈당이 올라가가지고 몸이 버티질 못하다가 보니까 신장에서 걸러내지 않아야 되는 성분이에요. 당분이라는 건 되게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다 재흡수를 해요. 이쪽으로 빠져나갔다가도 신장에서 다 재흡수를 한다고. 근데 너무 심하게 높아지다 보면 이걸 더 이상 재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 내보내는 상태를 계속 방관하면 신장이 다 망가져요. 걸음망이 다 망가진다고, 쭉쭉쭉 나가다 보니까. 계속 방치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신장의 걸음망이 이제 더 이상 작용을 못하니까 요독이 쌓이고 말기신부전으로 가면서 투석하시게 되는 이유예요, 이게. 그러면 그 유튜브나 블로그에 나와 있는 당뇨 전조 증상 이런 거는 사실상 의미 없는 얘기죠. 의미 없는 얘기죠. 전조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제 당뇨가 심해졌을 때는 무슨 증상이 생기나요가 사실 정확한 멘트죠. 왜냐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프기 전에 미리 알 수는 없을까. 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피 소변 검사, 특히 이제 뭐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뚱뚱하거나 어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 그냥 피 검사를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피검사라도 꼭 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네. 그러면 경미한 단계에서 중증의 당뇨병이 되기까지 네.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걸릴까요?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봤을 때 수치를 좀 잘 기억해도 돼요. 초기 당뇨나 전당뇨, 예를 들어 5.5에서 6.5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전당뇨 상태라고 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뭐 매번 20대부터 딱딱 검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은 사람마다 생활 습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10년 후에 생활 습관 개선을 안 했었다면 10년 후에는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 집안처럼 당뇨가 없는 집안은 좀 뚱뚱해도 당뇨 안 와요. 대부분 집안 내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활 습관 관리가 안 되면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고 근육이, 특히 허벅지 근육이 쭉 말라지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력이 있더라도 거꾸로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야. 맨날 계단 오르고 스쿼트 맨날 헬스장 가서 PT하고 식단도 관리를 잘하면 안 와요. 거의 안 온다고, 대부분. 가족력이라는 게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1촌, 2촌, 3촌, 4촌. 이 정도는 되게 가까워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디 사촌에 8촌까지 가실 필요 없고. 우리 사촌이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요즘은 사촌도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냥 피로 봤을 때 사촌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피를 지니고 있는데, 이 안에서 살펴보시면 돼요. 그건 당연히 친가든 외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2명 이상 당뇨라면? 2~3명 이상이면 더더욱 위험성이 높습니다. 내가 당뇨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2030들은 그냥 내과 가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가족력이 있고 내가 생활습관이 되게 안 좋았어. 요즘 20대도 당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 전당뇨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뚱뚱한 사람만 오지 않아요. 마른 비만 여성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혈당. 내가 근육이 되게 없고 배만 뻘떡 좀 나온 있잖아요. 팔다리 얇고 이런 분들 많이 와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데 그런 체형인 것 같으면 한번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기 당뇨, 뭐 전당뇨라는 판정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서 지켜야 될 3가지 수칙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1번, 액상과당을 끊어라. 췌장을 무리시키는 음식, 액상과당. 그래서 액상과당을 꼭 끊으시고요. 과자, 음료수, 청량음료, 음료수 최악이에요.
두 번째, 허벅지, 종아리 근육을 지켜라. 우리 췌장에서만 혈당 조절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당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남아 도는 거. 그럼 어디 저장할 것 같아요? 이 허벅지, 종아리, 여기 근육이 제일 크기 때문에 큰 근육에 많이, 특히 허벅지 근육에 당분 저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피 수치에서 혈당을 떨어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허벅지, 대퇴부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는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은행 창고예요, 여기가. 세 번째, 식후 혈당 피크를 떨어뜨려라. 올라간 혈당을 바로바로 써주면 너무 좋잖아요. 되게 쉽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아리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이 사실 걷기나 이렇게 이제 가자미근 운동인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밥 먹으면 한 10층 올라갔다 오세요. 왔다 갔다 한 번만? 네, 여기 10층이면 사실 10분이면 돼요.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걸어서 다니시든지. 그래서 많이 써버리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